첫 번째 주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보냈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거를 신고를 했고 과태료까지 부과됐다가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 업무 시간에 카톡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한번 알아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혹은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법률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행정부차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잘 발간을 하고 이게 또 홈페이지에 또 있다는 점인데 여기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나오긴 하지만 대강 어떤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려 2023년 4월 달에 나온 거. 혹시나 못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 뉴스를 한번 보시죠. 출근 시간 40분 전에 상사 카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처분했지만 북부지법에서는 이거 취소했다. 처분 취소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목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출근 시간이 40분 전에 카톡 한번 했다고 이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목만 봐서 그렇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래요. 2024년 4월경 공공기관 재직 중인 B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B 팀장님이 A 이사장을 공공기관 이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이유가 뭐냐면 공식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업무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오전 9시 이전에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14차례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사유입니다. 이 사유만 딱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개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5개월 동안이잖아요. 15개월 동안에 14차례밖에 이 카톡을 안 했다? 제 기준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많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2024년 7월경 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조사를 한 이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휴식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보고 혹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연락만으로도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5년 5월 20일 며칠 안 됐죠, 그죠? 서울 북부지법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취소해라 하는 판결을 낸 건데요. 14차례 카톡 업무 지시를 했는데 1년 3개월, 15개월 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판사님도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15개월 동안에 14차례밖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판사님도. 과태료 부과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15개월 동안 14번 요것만 보면 이게 무슨 이런 큰 장기간에 걸쳐서 14번 한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은 반대로 노동청처럼 15개월에 걸쳐서 14번이나 했네? 그 카톡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담되고 정신적 고통이 있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2023년 9월 19일에 보낸 오전 8시 14분 9시 전이죠. 그죠? 이사장이 굿모닝 어떤 외곽 사진과 위치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B 팀장님은 잠시 후 보내드리겠다 이러면 이사장은 천천히 보내주세요 감사 이러고 끝났다는 겁니다. 길진 않죠, 그죠? 물론 제 입장에서 길지는 않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오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2023년 9월 4일 오전 8시 25분은 A가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업무 관련 링크를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9일은 일요일입니다. 심지어 일요일에도 이걸 했네요. 대화 도중에 A가 주일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앞에 대화가 있었고 그 중에 주일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부터 근무 시간 내에 여쭤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제 기사에 나온 대화들만 보고서는 이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일단 이제 B 팀장님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B 팀장님의 경우에는 A 이사장이 취임 후에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진 것이 다반사였고 휴일에도 출근해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심의위원회가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요거 사유만 보면, 이분이 B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길래 이렇게 진단까지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까지 받았나, 하는 게 생각이 되는데, A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B 팀장의 연락을 퇴근 시간 이후에 보고 뒤늦게 답한 경우가 많고, 직전 업무에 대한 연장선상의 대화는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의사소통이라고 반박하면서 업무 시간 외에 카톡할 시에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안함하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업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이제 반박을 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법원 판단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만약 B 팀장님이 카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지시 행위, 그리고 그 근무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진술하고 증거를 잘 챙겼으면 그거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카톡만 딱 떼나서 보니까 이런데 다른 업무 지시 사항이라든가 제반적인 업무에서의 그런 행위들을 다 같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영상은 이제 어떤 판단이 맞냐, 이거 가리는 거가 목적은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뭐냐, 요게 이제 매뉴얼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6조에 2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보면 규정 자체에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용자 또는 근로자, 그래서 사용자도 이거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행위 요건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위의 우위에,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 이러면 뭐냐면, 그냥 지위 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급 상위자 상위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 직급이 높잖아, 그냥. 직급이 높고. 객관적으로 그 우위성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관계의 우위, 이걸 보면, 인원수의 우위. 그렇죠. 우리가 무리가 해서 인원수가 많다. 연령, 학벌, 내가 나이가 많다. 학벌, 내가 좋다. 근속 요소 내가 더 많다.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되게 애매하죠. 그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뒤에 나가보면 이 매뉴얼에 있는 사료들을 생각해보면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 그런 사례도 있고, 연령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사람한테,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 높은 사람한테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위라는 거는 좀 애매한 요건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우위성을 이용해야 돼요. 지위에서 우위라든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는데,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더 높은 상급자니까 너 이거 해. 직무에 있어서 뭐 부당한 걸 한다든가 괴롭히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관계의 우위, 뭐 상사는 되게 메토리인데 뭐 우리끼리 왕따 시키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입증하기는 힘들 테지만, 상사는 되게 뭐 다른 학교를 나왔고 우리는 다 같은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막 따돌려. 막 업무 지시에도 나면 쌩 까고 뭐 모른 척해.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그 행위가, 업무상 행위가 폭언, 폭행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무 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한다. 좀 애매하긴 해요.
법원의 판단들을 한번 보면 이래요. 서울행정법원의 2021년도 판례. 이 사건에서 원고 본인은 피해자보다 직위가 낮지만 원고와 피해자 및 이 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코업 팀 내에서 가장 선임자인 이 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한 사건이에요.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3명밖에 없는데 팀이 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다 배제를 하고 팀장하고 나하고 맞먹어 이게 편먹어가지고 나보다 상급자를 괴롭혔다. 이런 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좀 애매해요. 행정법원 22년도 판례. 원고 청원경찰이신데요. 뚝뚝뚝뚝뚝 가서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서 거부하면서 상급자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내가 더 오래 근무했잖아. 혹은 내가 더 나이가 많잖냐 하면서 거부하면서 원고가 조장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우위를 이용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조장인 피해자 3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상 우위라는 게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애매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이거 근로기준법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신고자, 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신고자는 사용자인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사장님이 괴롭히면 어떡하냐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사장님 말고 다른 이제 내 팀장이다, 내 과장이다, 내 직급 선배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 사용자, 회사면 이제 회사에 인사팀이 있을 거고,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 일단 객관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는데 이거 조사를 안 하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래서 신고를 하면 사장님들은 이거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가해자를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묻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애가 이제 대리가 신고했는데 팀장이 나랑 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야, 뭐 이런 걸 신고하냐 이러면서 한다. 그러면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요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장인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요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조사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요 좀 부담을 주는 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좀 극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법을 한 거죠. 옛날에 태움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아주 그 대강만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단계에서든지 조사 단계에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죠. 그죠? 이거를 위해서 이 영상을 한 거죠. 그죠?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노무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좀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조사를 하는 역량이 조금 이제 더 필요하다. 좀 심층적인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고요. 조사자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신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셔서 신고를 사업주에게 명확한 증거와 함께 빼도 박도 못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